자, 오늘은 경력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배운 주니어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본인의 경력과 관련된 고민들을 남겨주셨고, 그 사연들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직할 회사 경력직 최종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관이 현재 직무에 관련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이 쏟아지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한 것 같아서 지금은 반쯤 포기한 상태네요. 설사 합격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차장님처럼 될까봐 겁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어요. 구독하고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눈은 뜨고 있는데 대답은 하지 않던 차장님, 그러니까 눈 뜨고 기절하셨던 제 예전 직장에서 만났던 차장님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이제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사연 남겨주신 건데, 이제 이분이 남겨주신 내용들, 그러니까 댓글로만 이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만 유추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직할 회사 경력직 최종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실 이렇게 면접을 그래도 최종 면접까지 가셨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고, 또 이분이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경력직 면접까지 보고 오신 게 아닌가. 그리고 딱 보면 주니어는 아닌 것 같아요. 경력직 면접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3년? 3년도 사실은 아직 경력이 긴 건 아닙니다만 3년 이상은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직을 하려고 한다는 걸 보면 그래도 성장의 의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면접관이 현재 직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이 쏟아지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집요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면접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면접관의 관점에서 면접에 임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팀장을 맡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력서 준비 잘 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력서는 그냥 서류 검토용에 가깝기도 하고, 근데 또 때로는 이력서를 보고도 이 사람은 괜찮겠다, 이 사람 붙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그냥 면접에서는 정말 이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궁금한 게 많아서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싶다, 이런 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면접을 보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굉장히 바로 듭니다. 거의 한 3분, 5분? 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의 태도라거나 이 사람이 이력서에 쓴 내용과 실제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굉장히 좀 갭이 느껴진다거나,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면접을 볼 때, 오프라인 면접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분하고 일할. 그런데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붙여야겠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100% 합격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 호기심이 있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한 것 같아서 지금은 반쯤 포기한 상태다. 원래 면접은 아쉬운 법입니다. 원래 면접은 아쉬운 법이고요. 내가 면접을 보고 나와가지고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이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메타인지가 가능하신 분이 아닌가. 저 면접을 잘 못 봤는데도 잘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중언부언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내가 면접 때 어떻게 했구나 라고 좀 이렇게 인지가 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반쯤 포기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굳이 본인이 포기할 이유는 없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합격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차장님처럼 될까봐 겁납니다 라고 하셨는데, 합격 후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접에 부르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일단은 그 서류 면접을 받는 분이 한번 커트를 해줘요. 내부에서 한 번은 너무 저희 팀으로 이력서가 안 올라오길래 그걸 스크리닝 해주시는 인사팀 직원분에게 그냥 스크리닝 하지 말고 그걸 다 줘봐라, 이력서를 라고 했는데, 딱 한번 보고 그냥 스크리닝 앞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장에 불려졌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본인이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말씀하신 차장님처럼 될까봐 겁난다고 하셨는데,
그건 면접 자리에서 고민하실 건 아니고, 중원부원 했다고 뭐 이런 차장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중원부원한 이유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뭘 돌아보면 좋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면접 준비를 좀 덜 했나? 아니면 면접 준비는 했는데 내가 애초에 그냥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 그리고 내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잘 리뷰를 해봤나? 그래서 뭘 돌아볼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하고 갑니다. 붙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구독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분은 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한다고 하셨으니까 보시겠죠? 그러면 붙었다면 붙었는 어떤 그런 좀 면접 후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고, 그런 좀 합격 결과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댓글입니다. 슬프기보단 공포스럽다. 내 업무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곤혹스러움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이제 이분의 사연을 또 한 줄 한 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은 이분이 좀 공포스럽다고 하신 거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주니어 때 제대로 배우고 일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했죠. 바로 사기꾼이나 무능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신 겁니다. 이게 순한 맛, 제가 좀 영상에서 그래도 유하게 말씀드리려고 슬프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운맛으로 표현하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경력은 있는데 자기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보고서를 썼는데, 기획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답하다 말고 눈을 뜨고 기절을 했다. 이거는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기도 한 거고요. 직장인 관점에서, 그러면 커리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몰라서 상사로부터 그런 프레셔를 받을 때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탈압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런 탈압박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력직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의 곤혹스러움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곤혹과 수치를 넘어서 이거는 실질적인 실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요즘 AI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서 잠재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당장 내일 모레는 아니어도 5년, 한 3년, 5년, 10년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사실 어떤 특정 지식을 가져야 되는 업무라고 하면 그냥 챗 GPT에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요새는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들,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미지를 만든다는가 하는 것들도 다 AI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모른다? 이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10년 넘었지만 중간에 직종도 바꾸고 이직 경험이 많지 않아 여전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는 10년이 넘어서 이직 경험이 많지 않은데 왜 여전히 모를 때가 있다고 하시는지, 이직 경험이 많지 않으면 더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업종을 새롭게 간다거나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직무를 마주했는데 그걸 모를 수 있죠. 모르는 건 제가 볼 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알면 경력직으로 가거나 바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르는 걸 어떻게 내가 빠르게 아는 상태로 전환시키는가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능력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오랜 시간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일의 범위가 상당히 커졌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굉장히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제가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해봤잖아요. 친구가 해줬던 말이기도 한데, 혼자 일하면 외롭고 같이 일하면 괴롭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같이 일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데, 오랜 시간 혼자 일하면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에서 아마 오랜 시간 혼자 근무한다는 것은 고용이 된 고용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특정 부서에서 동료 없이 오랜 시간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외롭고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능력자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혼자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의 범위가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이렇게 사장님이 일을 주지 않습니다. 일은 똑똑한 사람에게 계속 줘요. 이 사람한테 일을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일을 잘 해내. 그러면 일을 자꾸 주죠. 그래서 이분은 외롭고 힘든 능력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덕분에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없지만 해결하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해결하는 능력이 대비책이죠. 이게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당연히 경험적으로 알면 좋지만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정답을 찾는 것, 꼭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답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해답은 알아요 라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그걸 구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면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구조화를 통한 해답을 알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마주했을 때 그 현상이 벌어진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과정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 현상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고 그것들을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어떤 해답에 대한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갖춰지고, 이것을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사실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들이 가시더라도 일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걸 대비해 분야별로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었어요. 언제 누가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니 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거고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과 함께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해답에 기반해서 다양한 정답지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스스로 빅데이터를 쌓아가는, 그래서 인간 AI,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간 AI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인간지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I처럼 모든 걸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근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중요한 건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고 그거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게 없죠. 근데 이분은 걱정이신 것 같아요. 내 머리에 없는 내용들, 이게 바로 사기일까요? 이런 업무 스타일이 다른 데서도 통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머리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누군가 대표가 됐다, 대기업의 대표.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속속들이 알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큰 기업에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것이냐 또는 리더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질문이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전문가? 리더? 이게 어떻게 나눠질 수 있지?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예전 회사에서 보면 너는 전문가 테크트리를 탈 거야? 아니면 리더의 테크트리를 탈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될 거야?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럼 저는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연차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과 관리자,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하면서 관리자의 형태로 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댓글 남겨주신 분이 본인이 어떤 커리어를 목적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댓글인데요. 물경력 각인데 걱정이네요. 크크크크 유유유유. 내 미래인가? 탈주각을 잡아야 할까? 크크크크. 중고 신입으로 가야 할까요? 크크크크. 이게 여러분 댓글에서도 좀 느껴지시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해맑은 분이세요. 자신의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좀 웃기고 슬픈 상황으로 좀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걱정이라지만 크크크 유유가 함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경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물경력이란 무엇인가? 요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내 미래인가? 탈주각을 잡아야 할까? 하는데, 탈주각은 퇴사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직을 말씀하시는데, 퇴사는요 사실 가장 쉬운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성장하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누구나 고민 안 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솔루션은 퇴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고민이 물경력이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력이 어디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퇴사는 가장 나중에, 탈주는 가장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고민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느 회사로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뭘 하고 싶은지. 그런데 지금 그게 왜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고 신입으로 가야 할까요? 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딱 답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직 신입인 거예요. 신입. 이제 아마 뭐 경력이 6개월에서 1년?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전문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다시 시작하는 건 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아마 대부분 시간적인 게 되겠죠. 지금 이 글을 남겨주신 분도 지금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을 거예요. 회사를 서치해보고, 지원서도 써보고, 그리고 면접도 보고, 왔다 갔다 몇 번도 해보고 입사가 되신 상황일 텐데, 이걸 다시 또 시작한다? 그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회사 준비를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또 새로 이직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또 하려고 하면, 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이직 준비에도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 회사를 간다면 어디를 갈지, 문제가 있다면 뭔지, 어떤 문제가 없는 회사로 가고 싶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관점에서 새로운 시작도 나쁘지는 않아요. 커리어 고민을 해라는 거였어요.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네,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느낌표가 많다는 건 확신의 느낌표겠죠. 네, 저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커리어나 이런 회사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또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이 함께 피드백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팀 또는 개인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저와의 코칭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